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대상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었습니다. 자, 21대 국회가 열린 뒤 이 다수 의석의 민주당 횡포 법사위원장의 야당 몫을 뺏었습니다. 이에 항의해서 국회 부의장직을 국민의힘은 맡지 않았습니다. 자, 뒤늦게 여야 합의로 새로 원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야당목 국회 부의장에 선출된 정진석 의원, 그리고 새로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의 7명의 상임위원장들이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정진석 야당 의원이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것은 설마 아니겠죠. 김상희 민주당 국회 부의장이 지각을 했습니다. 5분인가 6분인가 늦게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덕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묘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말년이라는 것이 없을 것 같아. 이걸 말이라고 하는 건지. 아무튼 이 자리에 나온 정진석 부의장 예의를 차려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덕담도 했습니다만 준비된 발언들을 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임기 말년에 제발 여야 합의를 존중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면전에서 준비된 발언을 끝까지 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10명이 넘는 민주당의 상임위원장들의 표정이 볼만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진석 국회 부의장 문재인 면전에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간담회에서 임기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사명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코로나 위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과제는 우리 정부에서 끝내지 않고 다음 정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다. 국회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처음으로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돼 온 정진석 의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청와대에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드리겠다. 그러면서 준비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대통령님 아시는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K방역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도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그야말로 지역민들을 직접 만나보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는 탄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것이 제 판단이기도 하고 지역에서 늘 만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하소연이다. 대통령님께서도 그야말로 현장 상황을 늘 체크하시고 들여다보시고 계실 줄로 안다. 뭘 들여다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들여다봤다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방치하겠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정말 거의 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민노총은 말이죠. 종로 3가에 8,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문재인 정부는 대충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 차 시위는 무조건 잡아간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뭐 공포정치입니까? 아무튼 지금 자영업자들 거의 폭동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 부의장은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금 방식의 K방역을 이대로 지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비롯한 다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셔서 판단하실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출입국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 한번 정해보려고 하니까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네가 책임질래? 아무튼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백신 확보 못해가지고 문제가 터졌는데 그 책임을 소상공인들, 식당 주인들 이런 분들한테 전가하는 게 아닌가. 지금 추석이 다가오는데 전통시장 거의 맥이 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을 둘러보겠습니까? 안 봅니다. 그냥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강아지들하고 놀기나 하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정진석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비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덕담도 했습니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가지고 갈등할 때도 적절하게 이런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졌던 것은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이 아니었던가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문재인이 UN 총회에 참석하면서 독재자로 개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간만 한 달 정도 늦춘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 본질적인 말도 하나 했습니다. 대통령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다. 제가 12대 국회부터 여의도 정치를 가까이에서 관찰했는데 제 기억으로도 대통령 임기 말에 진행되는 마지막 예산 국회에서는 어지간한 안건들은 여야 합의로 다 처리를 해봤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오랜만에 청와대에 오면서 정권은 유한하지만 정부는 무한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다. 자, 정진석 부회장은 이명박 정부 정무수석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만남에서 정진석이 온다니까 민주당 국회 부회장 김상희가 좀 삐친 거는 설마 아니겠죠? 오늘 참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불고 전부 다 제 시간에 왔는데 김상희 부의장이 5분인가 지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일생일 때 최대의 실수를 한 것 같아. 그렇지만 일부러 그런 거 혹시 아닙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차가 막혔습니까? 아무튼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장도 제 시간에 왔는데. 자, 어쨌든 오늘 상견례 차원에서 마련된 이 자리,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 김상희 국회부의장 그리고 18개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습니다. 뒤늦게 마이크를 잡은 김상희 부의장, 제가 지각을 해가지고 제가 살면서 일생일 때 최대의 실수를 한 것 같아 여러 일정을 착각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일정을 착각했답니다. 문재인 일정은 좀 우스웠던가 보죠. 아무튼 청중들,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폭소가 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묘한 인연도 있습니다. 김상희 부의장 카운터파트인 정진석 부회장을 향해 제 고향 공주가 지역구인 의원이다. 김상희 의원 고향이 충남 공주였던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상견례를 기만 자리였지만 정진석 부회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